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에게 닿는다면 그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오늘은 바로 그런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잠꼬대로부터 시작된 진실을 향한 외할아버지의 집념. 그 끝에서 밝혀진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 앞에서 그는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손녀를 지키기 위해 심지어 가족을 직접 죄인으로 넘기는 결정을 내린 용기 있는 사람. 바로 한 은퇴 형사의 이야기입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진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감동적인 사연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무서운 방 가지마. 하지마. 7살 된 손녀 지민이는 밤마다 잠꼬대처럼 이마를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이만식은 처음엔 그저 악몽인 줄로만 생각했지요. 아이들은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무서운 꿈도 꾸고 뜬금없는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 말은 매일같이 반복됐고 날이 갈수록 지민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민이가 조용히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그림 속에는 흰 가운을 입은 사람과 침대에 누워 우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주사기를 들고 있는 그 사람 옆엔 하얗고 차가운 벽들이 둘러싸인 방. 순간 이만식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0년 넘게 강력계 형사로 일했던 그였지만 손녀의 그림 앞에서 느낀 감정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무언가 있다. 그의 촉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며칠 후 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지민이는 가방에서 인형 하나를 꺼내 쓰레기통에 넣으려 했습니다. 얘는 나쁜 간호사예요. 아빠랑 같이 주사해요. 순간 이만식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지민아, 무슨 말이니? 간호사 선생님은 아픈 사람 고쳐주는 분이야. 하지만 지민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간호사 언니는 무서워요. 아빠가 같이 있었어요. 이 말에서 느껴진 기묘한 위화감. 이만식은 그 순간 형사 시절 범죄자들의 증언에서 느껴지던 섬뜩함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악몽이라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민이는 병원에 가자는 아빠의 말에 크게 반응했습니다. 싫어! 병원 무서워요! 평소 얌전하고 순한 지민이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 처음이었죠. 이상하게도 그 순간 사위 지훈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지민아, 왜 그래? 아빠가 있으면 괜찮잖아. 하지만 지민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만식은 수진이네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지민이가 할아버지랑 자고 싶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었죠. 늦은 밤 자고 있던 지민이가 또다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방 가지마. 하지마. 아빠, 하지마. 이만식은 깊은 잠에서 번뜩 깨어났습니다. 아이의 잠꼬대는 반복되었고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저항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도 없어져.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만식은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형사로 수십 년을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마주했지만 지금은 단지 한 명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의 피부치인 손녀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이만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민이의 말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면 어떡하지? 만약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진 거라면 그는 결심했습니다. 지민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진실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설령 그 진실의 끝에 가족이 있을지라도. 다음 날 아침 지민이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잘 잤어요? 그 작은 얼굴은 해맑았고 마치 어젯밤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듯 했죠. 이만식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 지민이는 꿈꾼 거 없어? 응, 기억 안 나요. 아이답게 덤덤한 대답이었지만 이만식의 머릿속에는 전날 밤의 그 섬뜩한 말들이 여전히 맴돌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방 하지 마, 엄마도 없어져. 그날 아침 식탁 위 가족은 평화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이만식은 계속해서 지민이를 살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말투 하나, 표정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했지요. 그러자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지민이를 그렇게 유심히 보세요? 이만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 눈엔 우리 지민이가 제일 예뻐서 그런 거지. 속마음을 전부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직감은 분명히 외쳤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날 이후 이만식은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위 지훈에 대해서, 그가 일하는 병원에 대해서, 그리고 지민이의 변화에 대해서 그는 혼자만의 조사를 시작했죠. 지민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그림을 그리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몇 주 전 지민이와 나눈 공원에서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왜 할아버지? 저 쓰레기통에 나쁜 인형 버릴게요. 무슨 인형인데? 하얀 옷 입은 간호사 인형이에요. 주사 놓는 언니. 아빠랑 같이 있었어요. 그때는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바로 그날 지민이는 병원 놀이가 싫다고 말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병원 역할극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주사 장난감만 봐도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만식의 가슴을 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그림도 이상했습니다. 항상 문이 잠겨 있고 창문도 없는 방, 침대에 누운 작은 아이, 그리고 그 옆에 주사기를 든 하얀 옷의 사람. 그 방 안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무서운 방이에요. 지민이는 말했죠. 꿈에서 자꾸 떠올라요. 그냥 생각나요. 이만식은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방 실제로 본 적 있어? 지민이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아빠랑 갔어요. 병원 아래쪽에 있어요. 그 순간 이만식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지민이가 직접 겪은 경험일 가능성이 너무도 컸기 때문입니다. 지하에 숨겨진 방, 이상한 치료, 그리고 아이의 고통스러운 잠꼬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만식은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예전 형사 시절 함께 일했던 후배 이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은 사설 탐정으로 일하고 있는 이준호는 형님의 목소리만 듣고도 상황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형님,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그래, 이번엔 내 가족 일이야. 특히 내 손녀 지민이 말이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아 지민이의 그림들과 잠꼬대 내용, 최근의 변화까지 모든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이준호 역시 단호히 말했죠.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확실히 조사해 봐야겠어요. 그날부터 이만식과 이준호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의 구조를 파악하고 과거 관련 의혹이 있었던 사건들을 살폈습니다. 놀랍게도 3년 전 그 병원에서 아동 관련 부적절한 진료가 있었다는 기사도 있었죠. 하지만 당시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중심엔 지훈이 있었습니다. 이제 퍼즐은 거의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확실한 증거. 그리고 아이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그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민이와 블록놀이를 하던 중 이만식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아, 예전에 그렸던 무서운 방 있지? 우리 블록으로 같이 만들어 볼까? 지민이는 잠시 멈칫했지만 할아버지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하나하나 블록을 쌓아가던 지민이는 곧 낯익은 구조의 방을 완성했습니다. 하얀 벽, 침대, 그리고 계단 아래쪽에 닫힌 문. 이만식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방의 구조는 며칠 전 이준호가 보여준 병원 지하 구조도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지민아, 이 문은 누가 열어줘? 아빠요, 아빠가 열쇠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만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그 방에선 뭐 했어? 기억나? 지민이는 블록으로 만든 침대를 가리키며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 누워 있었어요. 주사 놨어요. 무서웠어요. 그 말을 끝으로 아이는 눈물을 터뜨렸고 이만식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 지켜줄게.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만식은 지훈이 퇴근하자마자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민이를 병원에 데려간 적 있지? 네. 뭐 야근할 때 수진이가 부탁해서 한두 번. 병원 어디에? 제 사무실이요. 그냥 잠깐. 지훈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목소리와 눈빛에는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만식은 알 수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지하에도 데려간 적 있나? 지하요? 왜 거길 창고랑 기계실밖에 없는데요? 지훈은 과도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만식은 확신했습니다. 그 방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지민이는 그 방에 실제로 갔다. 이만식은 이준호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지훈이 일하는 병원 지하에 출입 기록이나 CCTV 확보할 수 있겠니? 시간 좀 걸릴 수 있지만 가능할 겁니다. 아는 컴퓨터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들은 며칠 동안 밤낮으로 자료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삭제된 영상 일부를 복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화면에는 지훈이 지하 복도를 걷고 있는 모습이 잡혀 있었고 그의 옆에는
작은 손을 잡고 걷는 지민이의 모습이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만식은 복잡한 심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장면은 그가 가장 원하지 않던 사실이었고, 동시에 반드시 밝혀내야 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지훈이 정말 그랬구나. 그 순간 또 하나의 문이 열렸습니다. 병원을 그만둔 한 간호사, 김미영 씨가 이만식에게 연락해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 없어서요. 그 사람이 했던 일 저도 봤어요. 이만식과 이준호는 그녀를 만나러 갔고, 김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몰래 녹음한 거예요. 녹음 파일에는 지훈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야 해. 냉정하고 의도적인 말투였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백이자 증거였죠. 김미영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도우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 울고 이상한 주사를 놓고 그녀는 자신도 지훈에게 협박을 받았고, 말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잘릴 거라는 공포 속에 수년을 지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지민이의 그림, 지하 CCTV 영상, 김미영의 증언과 녹음 파일, 그리고 무엇보다 지민이의 직접적인 기억과 고백. 그 어떤 판사 앞에서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이만식은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내일 밤 지훈을 만나기로 한 그는 조용히 30년 전 형사 시절 쓰던 오래된 수갑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밤 10시 병원 지하 주차장엔 싸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마치 긴장감을 조용히 비추는 듯 했죠. 그 공간, 거기엔 한 사람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은퇴한 형사 이만식. 그의 손에는 오래된 금속 수갑이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누구보다 단호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민이의 아픔, 그 모든 진실을 덮으려 했던 사위 지훈을 직접 마주하기 위해 그는 이곳에 선 것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 주차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낯빛은 평소와는 다르게 어두웠고 눈동자엔 불안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아버님, 이런 늦은 시간에 왜 이런 데서 만나자고 하신 겁니까? 지훈의 목소리엔 억지로 감정을 누른 듯한 경직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이만식은 조용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지민이한테 정말로 아무 짓도 안 했냐? 지훈은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표정은 눈앞에 선 진실을 피하려는 방어에 불과했습니다. 아버님 또 그 얘기입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요. 지민이 그냥 조금 민감한 아이예요. 그 순간 이만식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에서 흘러나온 건 지훈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다른 사람들 몰래 진행해야 돼. 지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어지는 건 복구된 CCTV 영상. 지하 복도를 걷는 지훈과 그 손을 잡은 지민이, 그리고 그들을 삼키듯 열리는 철문. 그 문은 지민이가 그림으로 그리고 블록으로 만들고 밤마다 공포에 떨며 중얼거렸던 무서운 방이었습니다. 지훈은 결국 말이 막혔습니다. 변명도 항변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 그제서야 이만식이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다.
30년 동안 형사로 수많은 악인들을 잡았다. 하지만 내가 내 가족일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설마 아버님 정말 이러시려는 겁니까?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만식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답지 않게 왜 이러세요? 그 말은 오히려 이만식의 심장에 불을 지핀 말이었죠. 나는 지금 외할아버지답게 행동하는 거다. 이만식은 그 말과 함께 지훈의 팔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금속이 맞닿는 찰나의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소리가 이만식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주차장 쪽으로 2명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딸 수진, 그리고 손녀 지민이. 지민이는 할아버지 곁으로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아빠 이제 나쁜 일 안 해요? 그 작은 목소리에 이만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지민이 이제 정말 괜찮아. 할아버지가 다 막았어. 그 순간 지민이의 눈엔 오랜만에 안도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집 지켜줘요. 그 말에 이만식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뒤이어 수진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게 다 사실이었어요? 이만식은 딸의 어깨를 조용히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의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민이를 끝까지 지켜줘야 해.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냥 이번 한 번만. 하지만 그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 사이렌 소리가 주차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만식이 미리 경찰에 연락을 해둔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소리에 다시금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았죠. 이제 정말 끝났다는 걸. 경찰이 도착하자 이만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지훈, 아동 성범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갑찬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경찰관들이 그를 끌고 가는 동안 수지는 고개를 돌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지민이는 이만식의 품에 안겨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 무서운 꿈 안 꿀 거예요. 이만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민이는 이제 평화롭게 잘 수 있어. 그날 밤 그 지하 주차장에서 가족이 겪은 이 시간은 이만식에게는 형사로서의 마지막 임무였고 무엇보다 한 아이의 인생을 지켜낸 외할아버지로서의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수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 지훈이 경찰차에 실려 떠난 후 머릿속에는 온갖 감정이 얽히고 설켰죠. 배신감, 분노, 절망, 그리고 무엇보다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새벽녘 조용히 지민이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방 안에는 부드러운 스탠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지민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수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해.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리는 엄마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의 고백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며칠 전에 지민이가 그린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장이 수진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침대에 누운 작은 아이와
그 옆에 서 있는 안경 낀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작게 적힌 글자 하나. 아빠.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지훈이야.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의 말이, 그림이,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진실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날 아침 수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민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민아, 엄마랑 얘기 좀 해도 될까? 지민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아빠한테 한 말 그거 진짜야? 아이의 표정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도 없어질까봐. 그 말에 수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큰 공포 속에서 아이가 그 말을 감추고 있었을지 상상만 해도 아찔했죠. 아니야. 지민아 엄마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지민이는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무서운 방 데려갔어요. 병원 아래쪽으로 몇 번 갔고 항상 주사 맞았어요. 아팠어요. 수지는 아이를 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딸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이제 지켜줄게. 아무도 다시는 우리 지민이를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할게. 그날 오후 이만식은 지민이와 수진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지훈이 구속 수사를 받는 동안 이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안전한 공간과 따뜻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죠. 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믿고 지민이를 그 곁에 두다니. 이만식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숨기려 했던 사람이 나쁜 거지. 너는 이제 지민이에게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엄마가 되어주면 돼. 지민이도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알람 소리에 벌벌 떨던 아이가 이젠 웃으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병원 앞을 지나가도 눈을 감거나 숨지 않고 할아버지 손을 꼭 잡은 채 걸어갔습니다. 밤에도 잠꼬대 없이 푹 자는 날이 많아졌고 아침이면 해맑은 얼굴로 할아버지 잘 잤어요? 라며 인사를 건넸죠. 그리고 놀라운 변화는 또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더 이상 빨간색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그 대신 노란색 햇살, 파란 하늘, 하얀 집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림 한가운데엔 손을 잡고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었죠.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랑 할아버지랑 나. 그림을 보여주며 웃는 지민이를 본 순간 이만식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지민이 이제는 무서운 꿈 안 꿔도 되겠다. 응. 할아버지, 이제 무서운 방은 없어요. 아이의 말에 수지는 조용히 딸을 안았고 이만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을 지켜낸 것 같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이 아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이죠. 며칠 뒤 병원에는 감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지훈의 사건을 계기로 병원 내부의 관리 체계와 과거 제보 사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었죠. 김미영 간호사도 용기를 내어 경찰에 정식 증언을 하기로 했고 그녀의 증언은 다른 피해자와 목격자들에게도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민이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수지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까지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끝까지 가야 해요. 그 순간 이만식은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젠 우리가 다른 아이들의 할아버지, 엄마가 되어줘야지. 몇 주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수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피고석에는 정장을 입은 채 고개를 숙인 지훈이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공허하게 허공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후 병원 측의 은폐 시도와 내부 고발자들의 추가 증언이 쏟아졌고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부의 문제를 넘어 병원 내 아동 대상 인권 침해 사건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초기부터 매우 엄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지훈이 반복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의료행위를 가장해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를 명확히 제기했고 특히 피해 아동이 친딸이며 보호자임을 이용해 접근했다는 점에서 극히 중대한 아동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청객 앞에서 일부 영상 증거가 비공개로 상영되었고 그 장면을 바라보던 수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장면이지만 다시 보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가 겪은 일 끝까지 지켜볼 거야. 그 결심 하나로 법정에 선 것이었습니다. 그날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는 수진과 이만식을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딸을 위해 이렇게 나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외할아버지로서 어떤 심정이셨나요? 이만식은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죄를 덮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진짜 가족을 지키는 길이 아니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었고 수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민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형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지민아, 오늘은 어떤 놀이 했어? 지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 놀이했어요. 순간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간호사고 아픈 인형한테 물약 주고 간지럼도 줬어요. 안 아프게 하는 놀이. 그 말에 수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병원이 더 이상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도움을 주는 곳으로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뒤 지민이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이 넓게 펼쳐진 들판, 초록 잔디 위에서 가족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이건 엄마. 이건 나야. 그림 속 세 사람은 모두 눈을 감고 웃고 있었고 그 곁에는 말풍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이 그림을 본 이만식은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형사로 살았던 지난 세월보다 더 깊은 감정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진실, 구해야 할 정의,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의 웃음. 그는 형사로서 수많은 사람을 보호했지만 오늘만큼은 하나의 손녀를 지켜낸 외할아버지로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편 사건이 보도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아동 피해 사례가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몇 년 전 이상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기억은 흐릿하지만 똑같은 방을 그릴 수 있어요.
경찰은 추가 피해자 조사를 시작했고 병원 내 감찰도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훈의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이 사건은 사회 전체의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이만식과 수지는 지민이를 위해 조용히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위해 일을 잠시 쉬기로 결정했고 이만식은 자신이 살던 집을 리모델링해 세 식구가 함께 살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지민이의 안전한 성이 되어야 한다. 벽지는 하늘색으로 바꾸고 지민이 방에는 커다란 창문과 예쁜 꽃무늬 커튼을 달았습니다. 지민이는 그 방에서 매일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무엇보다 이제는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수지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 덕분에 지민이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어요. 그 말에 이만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진짜 사건은 바로 우리 가족이었으니까. 그로부터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서 시작된 그 사건은 가을을 지나 겨울까지 그리고 어느덧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봄날의 햇살처럼 지민이의 얼굴에도 온기가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죠. 이만식의 집은 이제 지민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오랜 시간 음소거되어 있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생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분명 달라진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선 세 식구가 함께 아침을 먹고 지민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잘조잘 풀어놓았습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랑 같은 색 드레스를 입었어요. 선생님이 내 그림 보고 하늘 갔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말이 적고 그림도 어둡기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색을 마음껏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식은 그런 지민이를 바라보며 하루에도 수차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 내 손녀야. 수진 역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매일 눈가에 그림자를 들이운 채 살던 그녀가 이제는 직접 도시락을 싸고 유치원 엄마 모임에 참석하며 지민이의 일상을 꼼꼼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내 전속 코디야. 지민이의 머리를 묶어주며 웃는 그녀의 모습은 상처에서 온전히 벗어나 아이의 방패가 되어준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만식은 늘 지민이 등하원을 직접 챙겼습니다. 때론 손을 잡고 동네 산책도 했고 유치원 놀이터 벤치에 앉아 지민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기도 했죠. 한 번은 지민이 친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민이 할아버지, 경찰이에요. 그 말에 이만식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은퇴했지만 지민이 지키는 경찰은 아직도 현역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지민이는 자랑스럽다는 듯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건 이후 수지는 지역센터와 연계해 아동심리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조차 말을 아꼈던 엄마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고 아이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수지는 어느 날 그런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정말 무너졌어요. 하지만 제 딸 지민이는 회복했어요. 그건 가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눈물로 맺혀 있던 엄마들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만식도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 지역 노인회관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단지 질서나 법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건 가족의 마음입니다. 자식이라도 손주라도 그리고 내 피부치라도 잘못을 했다면 끝까지 마주해야 진짜 보호자가 되는 겁니다. 이만식의 말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고 박수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어느 봄날 지민이는 유치원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을 주제로 발표 수업을 했습니다. 다들 엄마, 아빠, 연예인 이름을 말했지만 지민이는 조용히 한 장의 그림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커다란 손과 작고 귀여운 손이 서로 꼭 맞잡은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저는 우리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서울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지켜주는 사람이니까요. 순간 교실엔 조용한 감탄이 흘렀고 선생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지민이는 처음으로 모든 친구들 앞에서 당당히 웃었습니다. 이만식은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원칙, 정의, 그리고 양심. 그 모든 것이 결국 한 아이의 삶을 되살리는 희망이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현역이다. 지민이의 할아버지로. 어느 봄날 이만식은 작은 화분을 들고 지민이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화창한 날씨, 부드러운 바람, 그리고 따뜻한 햇살 아래 지민이는 이 꽃 이름은 해바라기래요 하며 깔깔 웃었고 이만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지난 모든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의 잠꼬대, 무서운 방, 붉은 그림, 그리고 침묵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던 아이의 눈동자까지. 하지만 이제 그 눈동자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반짝이는 호기심과 웃음으로 가득 찬 아이의 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상처와 지난 시간의 고통은 버텨낼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민이는 지금 자기 이름을 부르면 환하게 네 하고 대답하는 그 나이의 아이답게 웃고 말하고 뛰어노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지민이 손을 잡고 새로운 동네에 전학수속을 마쳤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아무도 지민이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지민이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로서 지민이의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구원이고 다짐이었습니다. 이만식은 거실 한쪽에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지민이가 그린 가족 그림, 노란 해 아래 초록 잔디밭, 엄마와 할아버지, 그리고 지민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 액자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이에요. 무섭지 않은 집, 웃을 수 있는 집. 이만식은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만식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손편지와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할머니예요. 할아버지의 용기가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런 분이셨다면 어릴 적 제가 겪은 일을 막아주셨을까요? 감사합니다. 한 명의 아이가 다시 웃게 해줘서. 그 편지들은
이만식의 서랍 속에 고이 모아졌고 가끔씩 꺼내 읽으며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내가 외면했다면 이 모든 편지들도 웃음도 없었겠지. 지민이는 점점 더 밝아졌고 작은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커서 뭐가 되면 좋을까? 지민이는 뭘 하고 싶어? 무서운 사람 혼내는 사람? 아니면 무서운 꿈 없게 해주는 선생님. 이만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이가 되고 싶은 건 다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지민인 누구보다 용감한 아이니까. 그 말에 지민이는 신이 나서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나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아이 될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들.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한번 바닥을 쳐본 가족이기에 더 깊이 알고 있었죠. 밥을 함께 먹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웃으며 잠드는 이 하루하루가 이 가족에게는 기적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이며 또 누군가의 울타리입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보다는 행동, 그리고 믿는 것보다 관찰하고 듣는 마음 아닐까요? 외할아버지 이만식은 결국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갑니다. 무섭지 않은 방에서 웃는 얼굴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내며 다시 한번 조용히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아무 말 없이 밤마다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의 잠꼬대 한마디, 낙서 한 장, 눈빛 하나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속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세상의 전부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 좋아요 한 번, 공유 한 번, 그리고 구독 한 번이 또 다른 누군가의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도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식일 겁니다. 이 따뜻한 연결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마음 깊이 전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